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식당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부터 매장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일적으로는 열의도 많고 이것저것 일에 필요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매장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집합을 시켜서 꾸중을 듣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었고, 그 외의 모습들에는 구멍이 많고 허당이라는 소문도 자주 듣고 살곤 합니다. 물론 일에서만큼은 확실했기에 관리자를 하고 있었지만요. 매장의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장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집합을 시켜서 꾸중을 듣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었고, 매장에 대해 애착도 많으셨어요. 평소 주 6일이었고 한파가 오는 1월 한 달은 통째로 무급 휴가가 있었어요. 저는 휴식도 있고 놀러갈 시간이 긴 직장을 원했기에 저에게는 너무도 딱 맞는 조건이었죠. 사장님은 저희에게 항상 엄하셨습니다. 매장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은 집합을 시켜서 꾸중 듣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었고, 매장에 대해 애착도 많으셨어요. 이때까지는 저 역시 매니저가 아닌 그저 직원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장님이 총괄하여 관리를 하셨기에 애착도 참 강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5년이 되던 차 저는 매니저, 즉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모습들을 봐왔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매장을 맡기시더니 처음과 다르게 매장 관리에 열의가 식어가는 사장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느껴졌죠.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속이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속풀이를 자주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는 형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조금 격 없는 사이가 되자 선을 넘는 말들을 주로 하곤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살찐 거 봤냐? 내가 왜 걔랑 결혼을 했겠냐? 솔직히 쭉방이 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돈이 많잖아. 이 매장 와이프네 집안에서 해준 거 알지? 이러기도 하고, 관계를 할 때마다 아주 좋아 죽는 걸 보면은 좀 밝히는 여자가 아니라는 둥, 그 밖에 그와 그녀의 속사정 얘기까지 듣게 되었네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이기에 여기엔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보고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끊을 수도 있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 당시 솔직히 저런 말을 내뱉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까 하는 측은심이 들었기에 그냥 들어줬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부분을 빼면은 정말 잘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관계가 상하는 걸 원치 않았었습니다. 사모님이 가끔 매장에 나오셔서 일을 봐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랑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신이 대단했어요. 마치 여왕개미를 모시는 일개미처럼 이것저것 척척 갖다 바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사장님과 사모님은 둘밖에 모르는 천생연분의 부러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위에서 했던 말들은 그냥 화나고 답답해서 한 말일 뿐 진심이 아니었고, 저 모습이야말로 진심이다 생각이 들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두어 달이 지난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총 직원은 저를 빼고 8명 로테이션을 돌아가기에 동시 근무자는 저 포함 4-5명 정도가 됩니다. 언젠가부터 직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자꾸 치근덕댄다는 얘기들, 누구는 그거 싫어서 퇴사했다더라 등등. 식당 일이라는 것이 급여가 최저임금에 가깝고 일도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금방금방 그만둬서 평균 근무 시간이 짧긴 합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최근 그만둔 직원들이 전부 다 여성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만둔 여직원을 찾아 만났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각자 다 친분이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속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퇴근길에 내려다 준다고 하셨는데 출출하기도 하고 하니까 햄버거나 같이 먹고 가라며 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강가가 보이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둘이 있으니까 자꾸 대화의 주제를 음란한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잡는 등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뚱뚱한 자기 부인이랑 왜 결혼했는지 아냐며 돈 때문이라고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인생이 후회가 된다는 말을 했다네요. 듣자 하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저 역시도 한번 들었던 말이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게 해주는 말이었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 싶어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만둔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통화를 하나씩 돌려서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전원이 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서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선 저는 너희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대신 사과를 하곤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해야 기분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솔직히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위에서 말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그들에게 연락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과 만나거나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고 있다. 지금 나 역시 사장님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는 확실히 고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매장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장님께 진지한 충고를 했습니다. 매우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도 잠시 매우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뒷조사를 한 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이거. 그래서 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뭘 했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깨끗하게만 사는 척 하는데 어디 한번 캐봐?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사장님의 모습을 예상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나니 사이가 좀 서먹해짐을 느꼈지만 별다르게 일할 때 다른 점은 못 느꼈기에 딱히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장님이 일적으로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가보면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화를 내면은 사장님이 그거 내일 하라고 하셨어요. 라던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면은 사장님이 오셔서 애들은 바쁘니까 이건 네가 직접 하라고 말하고 가고 누가 봐도 느껴지는 온도 차이.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매장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휴 어제 많이 마셨나 봐. 너희들끼리 자리 마련한 거야? 하고 물었더니 오히려 대묻습니다. 회식이 있었는데 왜 안 오셨냐고요. 사장님이 거하게 사셨다네요. 아니 이젠 회식까지 왕따를 시키고
회식 사실조차 얘기 안 해준 사장을 생각하자니 기분이 찹찹했지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나는 어제 일이 바빠서 못 갔어 하고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회식 얘기를 너한테 못했네. 미안해. 누가 봐도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롱이었죠.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서 그날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충고를 사장님께 드린 건 다 사장님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위험하니까 주의하자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이렇게 치졸하게 복수를 하실 줄은 몰랐다. 나 솔직히 매장에서 애착도 있었고 해서 여기 끝까지 남아서 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서 일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화난 모습으로 승낙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5년이나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11개월마다 퇴직을 한 것이고 1월 휴무 쉬고 재계약을 했으니 퇴직금이 발생이 안 된다고요. 노동법을 모르는 저는 할 말이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갸우뚱거리며 듣고만 있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보니 맞는 말 같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더군요. 심지어 저는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제 임금을 지원금 기준에 맞게 적게 허위 신고를 하고 지원금 나오는 사실을 숨기고 4대 보험이 다 부과된 것처럼 차감해서 입금을 해주고는 지원금 나오는 만큼은 자기가 뒷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저에게 온 우편물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버려버린 제 무관심도 잘못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됐죠. 제 아무리 제가 무딘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믿고 맡긴 저도 멍청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처럼 믿고 따랐는데 정말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어찌저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더 보기도 싫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기분은 뭐 같았지만 노동법 문제로 마지막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고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뭔가 5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관리해온 곳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마음이 허한 것이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는 지친 마음에 바로 다음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좀 쉬려고 해서 집에서 운동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매니저로 있으면서 친했던 아이들에게 걱정과 안부의 연락이 몇 번 왔었습니다. 현재 매니저는 저 다음으로 일을 오래 했던 여자아이가 맡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근황들을 알려주더군요. 사장님이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데 고집만 세서 시키는 대로도 안 하고 회식도 참가를 안 할 정도로 인간미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중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오는 여자들마다 제가 치근덕대서 여자 직원들이 다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회식은 안 알려줬으니까 못 간 거지 안 갔다고 인성 욕하는 건 뭐이며 오는 여자들마다 치근덕대서 여직원들 다 퇴사한 건 지가 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정신병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노동법으로 문제 안 삼고 그냥 나온 제가 멍청하고 모자란 놈처럼 보였고 더 이상 저를 동생으로조차 생각 안 하고 이간질과 거짓말을 일삼는 그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니저와 사장님의 관계가 각별해 보인다는 소리를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했는데 유독 오랫동안 매장에 남아있던
유일한 여직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심증뿐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사모님께 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매니저를 했었기에 유사시에 대비해 사장 사모님 다 연락처를 알고 있었죠.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번에 여직원 사건을 제보해준 친구도 같이 불러서 합석을 했습니다. 사모님께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솔직히 그간의 친분을 생각해서 참아온 저의 모든 말들을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간의 친분을 생각해서 참아온 저의 모든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믿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혼자 겪은 일이 아니라 같이 겪은 직원까지 데려가서 얘기를 하니 조금 설득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니저로 있는 직원과도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심증으로는 완전 딱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도 이쯤 했으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식당에 남아서 일하던 직원 동생의 연락이 왔네요. 사장님과 매니저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모님께 들켜서 사장님은 이혼당하실 것 같답니다. 역시 심증대로 그녀와 사장님은 부적절한 관계가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을 보니 아마 수위를 넘은 것 같다 예상만 할 뿐이었죠. 속이 후련하긴 했지만 쓸쓸함이 컸던 것 같네요. 틈만 나면 자기 와이프 욕하기 바빴던 사람, 여자를 밝혔던 사람, 근로계약으로 장난쳐 폭류를 취하려 했던 사람, 이간질과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 생각해보면 그 어느 하나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친하게 지낼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좋고 편하게 느껴졌는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모님 전화가 오셨어요. 덕분에 바람핀 남편놈 잡아낼 수 있었다고 카톡 내용 다 뒤지고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도 부적절한 관계지만 무엇보다 그가 평소에 여기저기 밥 먹듯이 해오던 말, 뚱뚱한 와이프랑 왜 사는 줄 아냐? 돈 때문이야. 걔가 돈 없으면은 내가 걔랑 왜 결혼을 하냐? 이 말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무조건 이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장 제가 다시 맡아줄 수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간 못 받은 퇴직금이나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다 해결해 준다고 법에 맞게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스스로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내고 퇴직금 안 준 부분도 다 주시겠다고 다시 일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역시 사모님이셨어요. 올바르고 칼 같은 사람. 저는 굳이 다시 안 할 이유도 없기에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사장놈은 이혼당해서 쫓겨났고 이 지역이 사장놈이 어려서부터 살던 지역이라 소문도 다 나고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절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자업자득입니다. 남을 헐뜯고 살아서는 그 모든 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토대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부디 그 사장놈의 앞길에 불행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